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과 만나 뵙는 Go Live TV 톡쇼 안녕하세요를 진행하는 찰스 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산 형성과 주거를 해결해주는 부동산 그 전문가를 모시고 그리고 또 부동산 전문 유튜버이신 키박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Go Live TV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석 전문가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센츄리 221 브로커리지에서 중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되기 전에는 워터루 대학에서 복수 전공 수학과 회계를 복수 전공하였고요. 그 후 데이터 분석 쪽 분야에서 한 10년 동안 재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가치 있는 분석과 정보로 고객님께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그 키박 선생님의 그 유튜브를 보는데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설득력 있고 또 분석적이고 물론 그 공부를 그쪽으로 하셔서 그런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캐나다 부동산 얘기를 할 때 팬데믹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해에서부터 금년까지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한 1월, 2월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3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게 이제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거의 올스탑하듯이 멈춘 상황을 저희가 겪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후로 경제 지원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지원책들이 화폐 찍기로 인해서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와 연관돼서 부동산 흐름이 쭉 이어져 왔는데 2021년 금년에 어떤 그 부동산의 경향이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1월, 2월, 3월 통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디태치드 하우스와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엔 전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셧다운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 거주하는 생활이 워낙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다들 직면을 하게 되었고, 같은 가격으로 더 큰 집을 어포드 하려고 하다 보니 위치를 포기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16 지역에서 905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905 지역에서 또 519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태치와 타운하우스 가격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히스토릭 프라이스를 보았을 때 용수철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느 정도 콘도하고 타운하우스 그리고 이제 하우스의 가격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일정 간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콘도 가격이 너무 치솟은 다음에는 바로 또 타운하우스 아니면 하우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타운하우스와 하우스 가격이 오른 후에는 다시 콘도가 그 가격을 따라잡는 약간 용수철 같은 현상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외국에서 한국에서 또는 미주 쪽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416하고 905가 지역이 416은 이를테면 그 토론토 다운타운 쪽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에서 905는 조금 외곽 지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강남에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용인으로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네.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혹시 한국에서도 이런 방송들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글로벌하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이 앞으로 좀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과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국가라고 하죠. 매년 이민자를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30만 명에서 한 33만 명을 받았었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부터는 매년 40만 명씩 점점 더 이민자 수용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역대 이자율을 최저치로 낮추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경제 지원책이 발표가 됨으로써 부동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백그라운드를 갖춘 모든 조건들을 갖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화량의 증가, 그다음에 이자율이 저렴하다, 그다음에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부동산의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경제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적인 결과고요. 화폐 가치 이번에 지원책이 화폐 찍기로 지원이 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전반적으로 금이나 이제 다른 이제 부동산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에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투자자들이 그쪽에 몰리는 현상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현상이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가 콘도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스트래티지가 달라질 텐데요. 일단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너무 큰 집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조금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큰 집을 파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콘도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콘도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들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다운타운 콘도, 특히 이제 중심지에 있는 콘도가 제가 봤을 땐 기회라 판단이 되고, 앞으로 백신 접종이 지금 저희가 캐나다에서 한 1,0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2,5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콘도를 들고 계셨다가 사회가 정상화된 후에 판매를 하시거나 렌트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한 개 이상 이렇게 2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럴 경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부동산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은 당연하겠죠. 현상인데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을 점점 더 이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더 분양 받으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하우스 같은 경우 수익 실현하시는 타이밍으로 좋고, 콘도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9월 이후에 네. 콘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콘도 쪽으로 이제 새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또 전매를 고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이 전매와 부동산 투자에는 전매와 매매, 그리고 이제 분양,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큰 현금이 필요한 거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의 계약권을 저희가 웃돈을 주고 넘겨받는 행위를 전매로 구매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셀러가 분양을 받으면서 냈던 디파짓 금액 플러스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20만 불에서 30만 불의 현금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트랜잭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있고요. 모게지가 또 나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다 그러면은 매매로 20% 다운페이를 하시고 80% 모게지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요. 네. 모게지가 안 나오시는 경우에는 유일한 옵션이 이제 분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분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 상품으로서 좋은 퀄리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제가 디파짓이 분양받을 때 필요한 디파짓이 한 10%, 15%, 20%가 필요를 하는데요. 그럼 현금 12만 불만 넣어 두시고 나중에 완공 때까지 한 5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데, 그 5년 동안 부동산이 올라가는 흐름을 잘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만 넣어두고 부동산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뭐 본인이 살지 않고 세를 줬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매 또는 전매를 하는데 본인이 살다가 또는 세를 주다가 이런 케이스가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세입자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편인데요. 렌트 시장이 저조한 이 상황에서 매매나 전매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지금 세입자가 지금 당장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추천을 그다지는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서 이제 세입자가 지금 혹시라도 이제 가족분이 직접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분이 그
전매나 매매로 넘겨받은 그 집에 입주를 하셔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은 그 상황이 되시면은 전매나 매매에서 좋은 물건을 제가 봤을 때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입자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면은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전매나 매매보다는 분양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건이 앞으로 5년 안에는 아무리 길어도 5년 안에는 종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시고 5년 후에 렌트를 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거주를 하든가 가족이 거주를 1년 이상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세금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분양을 받으시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분양 받으시고 출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완공이 되기 전에 전매로 판매를 하면서 출구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완공이 된 후 등기 내신 다음에 입주를 하셔서 최소한 1년을 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경우, 네. 그리고 아니면은 등기를 하신 다음에 세입자를 따로 렌트를 주시고 1년 후에 판매를 하시는 경우, 네. 이 3가지로 출구 전략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매로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전매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샀다가 계약서를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수익은 CRA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인컴으로 잡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매로 파는 그 해에 고객님의 연 소득에 그 수익을 더한 금액이 이제 개인 소득으로 잡히셔갖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콘도를 전매로 판매를 하셔도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편이에요. 아무리 정말로 너무 못 버셔도 한 5만 불은 남으시고, 많이 남는 경우는 한 3, 40만 불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1년에 연소득이 3, 40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세금 쪽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 등기를 내시고 직접 입주를 하시고 1년 후에 파시게 되면은 1주택자일 경우에는 요게 프린시플 레지던트로 간주가 돼 갖고 저희가 아예 면세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네. 모든 수익을 전액을 세금을 내지 않고 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부동산이 없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부동산 하나를 분양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시고 나중에 판매하시는 것까지 고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한번 하시고 이제 부동산이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이 여러 개를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 다 집어넣고 있어도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중에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캐피털 게인스 텍스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6.7%의 세금이 부과되니 가장 좋은 방법은 프린시플 레지던트로 면세, 두 번째는 캐피탈 게인스 텍스로 26.7%, 그리고 세 번째는 전매로, 정말 안 될 때 전매로 출고를 하셔서 세금을 조금 많이 맞으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수익은 남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주 후에 파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세를 주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전매하는 방법. 정확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나 정말 좋은 콘도를 좀 사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콘도는 기본적으로 콘도 한 건물 안에 저희가 100개 유닛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20개에서 30개만 좋은 유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같은 콘도 안에서도.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남향을 선호하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조망이 뚫려 있느냐 안 뚫려 있느냐,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제 네. 도면의 효율성, 죽은 공간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죽은 공간이 거의 없느냐,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제 층수도 중요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젯밤에 좀 이렇게 급하게라도 이제 킵하기에 좋은 유닛 평가서를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거기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네에 대한 평가, 위치적인 이제 교통 중심적인 평가, 그리고 유닛 자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평가,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골라이브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을 내가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지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경제 지표에서는 그런 현상이 자연적이고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혹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잃는 게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가능성적으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오를 가능성이 더 높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폭락론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언제 이 버블이다, 언젠가는 또 터진다, 네. 이게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매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를 받는 사회, 이자율이 최저인 상황, 그리고 여러적으로 이제 캐나다는 이제 자원적으로도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그런 심리를 조금 비유를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어젯밤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서울의 이제 평균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 짜장면이 50원, 100원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짜장면이 정말 먹고 싶은데 그거를 참으면서 나는 100원이 되면 다시 그때 꼭 사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심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는 말씀이죠. 뭐 지금 현재 그 콘도의 그 스퀘어피트당 분양가도 사실 내려갈 그런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개발사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내가 땅의 소유자고 여기다가 이제 개발을 할 땅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뭐 잠시적으로 경제가 내려가는 상황이라 하여도 조금만 버티면은 더 이제 경제가 좋아질 것을 알고 있을 때 굳이 가격을 낮춰서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고객님께서도 부동산을 이제 좋은 곳을 들고 계시면은, 좋은 콘도를 들고 계실 때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헐값에 안 팔게 돼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개발사는 전반적으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을 견딜 만한 체력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도 어느 정도 이제 저금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잘 하셔갖고 경제적인 체력을 키우시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흥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이만 줄이고, 또 바쁘신데도 우리 고울 라이브 TV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토론토 땅에 고울 라이브 TV 생방송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장 줄리아노 딜루카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기 성도님을 모시고 온타리오, 토론토, 카나다 전 세계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리 있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시청자들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한번 카나다 땅에, 이 북미 땅에,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든가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박기 성도님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까지 열심으로 많은 자들에게 알리며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증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방송이 이제 세계적인 방송으로 활개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